도심 한복판에 천연기념물이 산다. 불가능한가, 기적인가? 런던 왕립조류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원앙 38마리 서식. 한국이 발표한 생태 보고서가 국제학계의 의심을 샀습니다. 25년 경력의 원앙 전문가 제임스 모리슨 박사는 단언했습니다. 명백한 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앙은 유럽에서도 깊은 숲 외곽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이라니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었습니다. 왕립학회는 그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7일 안에 한국의 거짓을 밝혀내라. 모리슨 박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랑천 합류부에서 그가 목격한 새벽의 광경은 40년 조류학 지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원앙들이 넷째 날 새벽 그의 망원경 앞에 나타났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강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단 한 해도 예산을 끊지 않은 서울시의 집념,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연은 답한다는 한국의 철학. 세계가 주목하는 청계천의 비밀. 영국 과학자의 편견이 경외로 바뀐 7일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을 포기하지 않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런던 왕립조류학회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지 18년째입니다. 제 전공은 물새, 그 중에서도 원앙과 같은 오리과 조류의 서식지 연구입니다. 유럽 전역의 원앙 개체수를 조사하고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앙은 인간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새라는 것이죠. 2025년 3월 4일 오전 10시 런던 사우스 켄싱턴에 위치한 왕립조류학회 본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 안건은 한국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 생태 보고서 검증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학회장을 비롯해 12명의 선임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부의 천연기념물 원앙이 137마리 서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앙은 유럽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서식 조건을 요구하는 새입니다.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곽 계곡, 인적이 드문 호숫가, 절대적인 정적이 필요합니다. 런던 외곽 리치먼드 파크에서조차 원앙은 10마리 내외만 관찰됩니다. 그나마도 공원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죠. 제가 지난 10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원앙 개체수는 약 700마리로 추정됩니다. 프랑스는 약 500마리, 독일은 약 600마리 정도입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2000마리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 137마리가 산다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학회장이 물었습니다. 모리슨 박사, 이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명백한 과장이거나 일시적으로 지나가던 개체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원앙이 집단 서식하는 건 제가 아는 조류학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의 다른 연구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장된 홍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관광 목적의 부풀리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회장은 신중했습니다. 한국은 IUCN 회원국이고 서울시는 공식 생태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근거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으니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목했습니다.
모리슨 박사가 현장 조사를 다녀와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결론은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학회의 공식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모리슨 박사라면 3일이면 되지 않겠냐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원앙을 연구해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몇 시간만 관찰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3월 6일 출발, 3월 13일 귀국 일정이었습니다. 가방에는 학회에서 지급한 최첨단 수질 측정기와 망원경, 그리고 제 연구 노트를 챙겼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25년간 제가 관찰한 원앙 서식지 데이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청계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복개된 하천이었고 2005년 복원공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도시 한복판에 원앙 서식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50년 넘게 정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원앙은 외곽에만 삽니다. 파리의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도 도심 구간에는 원앙이 없습니다. 왜 서울만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청계천 원앙 137마리는 과장된 숫자이거나 아니면 잠깐 지나가던 무리를 마치 정착한 것처럼 부풀린 것일 겁니다. 제 임무는 그 허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학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7일 안에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40년 경력이 완전히 뒤집어질 일주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3월 6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연구사 박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2세의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녀에게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박지원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믿는 건 눈으로 확인한 사실뿐입니다. 차는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과 복잡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앙이 산다는 게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원앙은 소음에 극도로 민감한 새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려도 날아가 버리죠. 첫 방문지는 청계천 광장이었습니다. 복원 20년을 맞은 청계천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량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왕립학회가 특별히 지급한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물속에 측정기를 담그자 디지털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용존산소량 8.7mg, pH 7.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1mg. 2급수였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원 초기엔 4급수였는데 20년 만에 2급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급수라고 해서 원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원앙은 수질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울창한 나무, 인적이 드문 환경, 절대적인 정적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깊은 계곡에서도 원앙을 보기 어려운데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살 리 없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설명했습니다. 복원 전 3종이었던 물고기가 현재 28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2급수 지표종인 쉬리도 서식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속에서 쉬리떼가 유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청계천 복원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와 원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후 3시 중랑천 합류부로 이동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원앙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관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을 관찰했습니다. 백로가 보였습니다. 다리가 긴 우아한 새였습니다. 외가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닭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댕기물떼새도 강가를 오갔습니다.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원앙은 경계심이 매우 강한 새라서 낯선 사람이 오면 숨는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원앙을 연구한 사람에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원앙이 정말 이곳에 서식한다면 37마리나 되는 무리가 모두 숨을 수는 없습니다. 몇 마리라도 눈에 띄어야 정상입니다. 오후 5시 30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호텔로 가시죠. 내일 다시 와보시겠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첫날 기록을 적었습니다. 청계천 수질 2급수 확인. 다양한 조류 서식 확인. 그러나 원앙 관찰 실패. 37마리 서식 주장과 현실 불일치. 저는 만족스럽게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미 결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충분한 증거가 모일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원앙 37마리는 과장된 숫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6시, 다시 중랑천 합류부를 찾았습니다. 박지원 연구사는 원앙이 새벽에 가장 활발하다며 이른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설치하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기다려도 원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청계천 상류 구간을 둘러봤습니다. 성동구, 광진구까지 5.84km 전체를 걸었습니다. 물총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댕기물떼새 떼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없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원앙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부풀리기였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랑천 한 곳을 지켰습니다. 성동구청 환경과 직원 3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앙이 많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 왕립학회와 영국 언론사들로부터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BBC 자연 다큐팀, 가디언 과학부 모두 한국의 청계천 데이터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청계천 원앙 137마리 서식 주장, 과학적 근거 없음. 3일간 원앙은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37마리는 명백한 과장이며 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왕립학회 학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72시간의 집중 관찰 결과 원앙 서식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조기 귀국을 검토 중입니다. 그날 저녁 박지원 연구사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원앙은 매우 민감한 새라서 낯선 사람의 기운을 느끼면 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경계를 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즉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인천발 런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연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습니다. 원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중랑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한국 연구자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원앙이 정말 이곳에 산다고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원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귀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3월 8일 새벽 4시 50분 호텔 로비에서 박지원 연구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도심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중랑천 합류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입니다. 중랑천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5시 15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지평선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앙은 소리에 민감하니 최대한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형식적인 마지막 관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시 40분, 동쪽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강수면을 훑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붉은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망원경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붉은 불이, 선명한 주황색 깃털, 흰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날개. 틀림없었습니다. 수컷 원앙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조류를 연구했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망원경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또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손이 떨렸습니다. 망원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망원경을 붙잡았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 위에 원앙대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꺼냈습니다. 한 마리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마리, 15마리, 20마리.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25마리, 30마리, 35마리. 마침내 숫자가 멈췄습니다. 38마리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천에 천연기념물 원앙 38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 외곽 리치먼드 파크 전체에 10마리밖에 없는데 이곳에는 거의 4배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멍하니 강을 바라봤습니다.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25년 연구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 위에서는 원앙들이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컷들의 화려한 깃털이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암컷들은 조용히 물속을 들여다보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원앙들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런던 리치먼드 파크 전체에 1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중랑천 합류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와 집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청계천 복원공사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1세대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왔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은 정해진 역할대로 움직였습니다. 3명은 강변을 따라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비닐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명은 조용히 새들을 관찰하며 개체수를 기록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준비해온 곡물을 지정된 장소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십니까?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소량 줍니다. 너무 자주 주면 새들이 자생력을 잃어요.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박지원 연구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동구청과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질 검사는 주 2회, 생태 모니터링은 매일, 불법 낚시 단속은 24시간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3년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년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물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났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10년쯤 지나자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김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이 강을 찾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의 38마리 원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8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고 청계천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박지원 연구사는 청계천 산책로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는 3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생태 복원은 이상일 뿐이라고요. 박지원 연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계천도 처음 5년은 실패였어요.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났죠. 시민들이 비판했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국은 3년에 포기했고 한국은 20년을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었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영국도 한국도 모두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차이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끈기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61세가 아닌 43세지만 저는 25년 경력의 학자로서 35세 젊은 연구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런던 왕립학회에 긴급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의 동료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거짓을 폭로할 증거를 가져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마디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에 원앙 38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접 세웠고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38마리의 원앙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을 한국은 20년간 해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원앙이 증명합니다. 저는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지원 연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과학자는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원앙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모르는 새들이었습니다. 3월 12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청계천에서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국 다음 날, 왕립조류학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보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학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학자와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는 내용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BBC와 가디언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장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8마리의 원앙이 중랑천에서 헤엄치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생태 보고서는 사실입니다. 과장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 천연기념물 원앙 38마리가 실제로 서식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원앙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년간의 청계천 복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끈기, 정부의 지속적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이 3년 만에 포기한 것을 한국은 20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원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템스강 생태복원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갑시다. 학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리슨 박사가 총괄해 주십시오. 보고회가 끝난 후 저는 박지원 연구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의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 과학자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템스강 20년 프로젝트 마이너스 청계천에서 배우다. 25년간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을 배우는 학생 말입니다. 2025년 9월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박지원 연구사의 초청이었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 자문 회의가 있었고 저는 청계천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말입니다. 중랑천 합류부에는 여전히 원앙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개체수도 늘어 42마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여전히 매일 아침 그곳에 나왔습니다. 저와 박지원 연구사는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의심 대신 존경이, 냉소 대신 감탄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물었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3개월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20년 계획입니다. 시민자원봉사단도 조직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원앙 한 쌍이 유유히 헤엄쳐 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지원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청계천이 저를 바꿔놓았죠. 그리고 20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원앙들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자연은 반드시 답한다. 청계천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원앙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경을 모르는 새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킨 생명이었습니다. 20년간의 땀과 눈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런던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20년 정신을 배워서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템스강에도 언젠가 원앙이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동네에는 20년 넘게 지켜온 자연이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